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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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nother English class with Miss Ellie. 어때요? How was my singing in the beginning? Did I sound like Rosé? 어때요? 선생님이 조금 로제 같았나요? 자, 우리 로제의 아파트에 나오는 아파트가 사실 한국에서만 쓰이는 콩글리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은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파트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쓰는지 오늘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메인 토픽에 보기 이전에 오늘의 key vocabulary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How are they different? Different types of housing in Korea versus Canada and US.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다른 주거 형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Alright, vocabulary. First vocab is residence. Residence.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residence는 reside, 거주하다, 살다라는 단어인 reside에서 나온 단어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ur next vocab is apartment. Apartment. 우리 방금 나왔던 아파트를 영어로 apartment라고 하네요. 우리 apartment는 많이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파트와 미국의 캐나다의 apartment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따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the third vocabulary, which is condominium. condominium. 우리 condominium은 왠지 익숙해요. 왠지 콘도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해요. 우선은 한번 뜻을 볼게요. 분양 아파트란 뜻입니다. 분양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apartment와 condominium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부분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vocab is housing. housing. 주택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택하면 떠오르는 집이란 단어 house가 있어요. 그러면 house와 housing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house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특정성을 가지고 이제 장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선생님이 that house is really pretty 하면은 저기 있는 저 house 좀 봐. 저 집 좀 봐. 진짜 이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house라고 해요. 특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housing은 주택이란 뜻도 있지만서도 주택 환경, 조금 더 큰 의미로 주거 환경, 주택 환경,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 어떤 다양한 집들, 제공되는 집들 해서 조금 더 큰 의미의 주택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ouse보다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 큰 개념이에요. 주택과 관련된. Okay, if you understand it, let's move on. Our next word is villa. Villa. 왠지 villa도 very, it's familiar. 왠지 친근하고 왠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래서 villa는 우선은 영어로는 we call them 이제 별장, 저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빌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Our next word is detached house. Detached house.
detach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붙어 있는 걸 떼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house, 이 house는 이미 detached가 되어 있대요. 이미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 집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있는 집들을 한국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단독주택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Our next word is live in. live in. live in Seoul, live in Tokyo, live in China, live in a house처럼 어디에 살다. 서울 이라는 어디에 살다라는 phrasal verb입니다. And our last vocab of the day is low rise. low rise. 자, rise가 무슨 뜻인가요? rise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쭈쭈쭈쭈쭈쭈쭈쭈 올라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rise 했는데 앞에 low가 붙어버렸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높지 않아. low해요. 낮아요. 그래서 저층의, 낮은 저층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바지의 높이나 아니면 건물의 높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고층은 뭐라고 할까요? low의 반대말인 high rise. high rise라고 단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vocabulary를 다 보았는데 한번 let's look at our main topic of the day. 오늘 한번 집들을 분석해 볼까요? Let's go! Housing in Korea versus Canada and US. 자, 어떤 집이 있는지. First housing is apartment. apartment. 아까 apartment는 아파트란 뜻이었죠. 우리 한국의 아파트. 우리 높은 건물, 막 20층, 막 30층, 40층까지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단지가 함께 모여서 사는 아파트도 있고. 일단 이 건물 하나에 정말 여러 세대들이 같이 살 수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보이죠? 서울에도 많이 보여요. 미국과 캐나다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짠! 미국과 캐나다의 아파트는 한국의 이런 아파트와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똑같이 고층 건물에 여러 사람들, 여러 세대들이 같이 사는 주거 형태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아파트멘트랑 아파트랑 좀 다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 집 살래, 아파트 살래 하면은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의 아파트는 사람들이 집을 원한다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건물주, 이 전체적인 아파트를 건물주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기 이 건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는 개념으로만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막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라는 단어가 apartment에서 온 콩글리시는 맞지만 이런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누가 구매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ext housing 볼게요. Our second housing is condominium. condominium. 컨도미니엄은 줄여서 컨도라고도 하고 있어요. 우리 컨도 하면 많이 왠지 익숙한 친구들 있지 않나요? 우리 컨도미니엄은 한국에서 이제 리조트, 스키장, 수영장, 오션월드
비발디 파크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열심히 스키 타고 열심히 수영하고 콘도에서 자고 자. 조금 더 이제 숙박 시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캐나다와 미국에서 컨도미니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콘도가 아니라 이런 높은 고층 건물의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름은 콘도지만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와 똑같다. 자, 왜 똑같냐? 이 컨도미니엄은 만약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뭐 17층에 1호에 살고 싶어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아까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못 산다고 했죠? 빌리는 거, 렌트하거나 리즈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컨도미니엄은 한국의 아파트랑 똑같아서 우리가 원한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컨도미니엄을 분양 아파트라고 한국어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의 컨도와 해외에서의 컨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죠?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가서 토론토에 가가지고 이제 막 기숙사를 나와서 저 어떤 집들이 있나 초콜릿도 좀 아파트가 익숙하니까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해서 이제 막 부동산에서 막 소개를 받아서 막 갔는데 컨도미니엄으로 오라는 거예요. 땡땡 콘도. 그래서 뭐지? 내가 아는 콘도는 이런 콘도인데 여기 캐나다에도 이런 콘도가 있나? 잘못 소개시켜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해서 이래요. 내가 생각하던 막 신식 막 아파트, 신식 콘도래요. 그래서 콘도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좀 새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컨도미니엄, 한국의 이제 아파트와 해외의 컨도미니엄, 아파트먼트와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밖에 놀이터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삐삐삐삐 이제 아래 1층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집 찾아가는 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고층 컨도미니엄과 아파트먼트에는 1층이 러비예요. 그래서 러비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doorman 아니면 security 아니면 front desk 이렇게 앞에서 지키고 계세요. 호텔처럼. 맞아요. 딱 호텔처럼. 한국에는 호텔, 로비는 호텔에만 있죠. 그래서 호텔처럼 막 이런 소파, 쉴 수 있는 공간, 소파도 있고 아니면 막 티 테이블도 있어서 뭐 놀러 오는 사람들이나 레지던스끼리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막 시큐리티가 이제 누가 카드를 찍고 들어가나 누가 오늘은 방문하는 건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딱 컨도미니엄을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막 실링도 천장도 엄청 높고 막 우리우리하고 뭔가 막 카드 찍고 들어가고 옆에서는 이제 막 검정색 양복을 입은 왠지 무서운 시큐리티 아저씨들 여기 딱 엄하게 막 서 있고 막 why are you here?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내가 잘 온 건가? 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 하고 조금 이제 무서웠던, 조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없는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먼트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런 고급 아파트먼트, 고급 컨도미니엄 아니면 고층의 컨도미니엄 같은 신식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대부분 이런 로비를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신기하죠? 조금 더 컨도미니엄이지만 물론 내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아파트, 원룸 이런 느낌도 있지만 좀 딱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호텔 같다, 멋지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Alright, next housing is villa. 아까 우리 villa 왠지 익숙한 단어죠. 한국에 있는 빌라는
우리 3층, 4층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들을 빌라라고 해요. 자, 하지만 아까 빌라 무슨 뜻이었어요? 별장, 저택이란 뜻이었어요. 빌라는 우리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로 우리 유럽의 여름 별장, 여름 저택 이런 느낌으로 막 멋진 정원이 있고 멋진 수영장이 있는 뭐 아니면은 멋진 이런 펀드가 있는 이런 곳들을 빌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이곳들은 이제 유러피안 빌라, 유럽풍 빌라도 있고 진짜 유럽에 있는 빌라도 있어요. 멋진 저택과 별장이죠. 자, 그러면은 분명 캐나다와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3층, 4층 높지 않은 건물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물들은 그럼 빌라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나요? 자, 이런 건물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들은 빌라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지어졌는가, 형태로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낮은 저층 건물들을 합해서 포괄적으로 low-rise building이라고 불러요. low-rise building.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름이 있겠지만 통합적으로는 우리 이런 빌라 같은 집들도 우리 low-rise building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이 신기하죠? 왜 한국의 빌라들은 빌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our last housing to look at is detached house. detached house. 우리 아까 detached house 혼자 떨어져 있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detached house는 한국에서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집들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있죠. 자, 미국과 캐나다에도 detached house는 단독주택이에요. 다른 집들과 붙어 있지 않고 내 정원, 내 뒷마당, 내 입구 이렇게 따로 있는 집을 detached house라고 불러요. 캐나다, 미국에 가면 물론 이제 도심으로 가면은 아까 보여주었던 컨도미니엄과 어파트먼트도 많지만 이런 조금 더 단독주택이 엄청 옹기종기 막 주르르르르 있는 이런 동네들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집, 따로 떨어져 있는 집 말고 이렇게 생긴 집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지금 집을 보면 집 모양이 이렇게 잘라보면 똑같아요. 창문도 개수도 똑같고 문도 똑같고 입구도 따로 있고 근데 또 벽은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지만 자, 이런 집들은 we call them attached house. attached house. 아까 detach가 떨어졌다고 하면 attach는 붙여진, 붙어있는 집이란 뜻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타운하우스들이 보통 이렇게 똑같이 생기고 붙어있는 집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집들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attached house라고 불립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detached house 말고도 이런 단독주택을 부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single family house, single family home이라고도 불려요. 자, 왜냐하면 왜 single family일까요? 자, 싱글 패밀리는 이 집 안에 보통 한 가족만 살잖아요. 엄마, 아빠, 뭐 누나, 동생, 언니, 동생, 형, 동생 이렇게 한 가족만이 이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고도 불려요. 얘네들은 각각의 집마다 따로따로 다른 가구들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detached house와 attached house 이런 특이한 집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단독주택인 건 똑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하우징까지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비교는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today's key expression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move on. Alright. Today's key expression. 오늘의 포인트 expression, 포인트 표현 무엇이 있을까요? Would you rather A or B? Would you rather A or B? Would you rather A or B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인데 상대방에게 A와 B 두 가지 옵션을 주고 이 중에서 A 선택할래? B 선택할래?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Would you는 우리 이제 Would you please do it for me? 정중하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우리 가상의 상상 속의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질문 표현이에요. 그리고 rather는 prefer, 선호하다의 의미로 땡땡보다 땡땡을 더 좋아한다. 땡땡이 땡땡보다 낫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rather A or B 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A 할래? 아니면 B 할래? A를 원해? 아니면 B를 원해? A를 고를래? 아니면 B를 고를래?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주고 하나 골라 이러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 형태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게임 형식으로 있는데요.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다들 해보셨나요? 밸런스 게임 선생님 때는 이게 좀 유행했는데 막 똥맛 카레 먹을래? 카레맛 똥 먹을래? 하면 둘 다 너무 고르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는 골라야 되니까 그래도 그래도 똥인데 카레 맛인데 똥은 먹기 싫은데 해서 똥맛 카레를 고른 적이 많아요. 음식은 먹어야 되니까 음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Would you rather A or B라는 question도 한국의 밸런스 게임을 묻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한번 볼게요. Would you rather be able to fly or become invisible? 자, 너 날 수 있는 능력 고를래? 투명해지는 능력 고를래? 라는 질문이죠. 또 다른 예시는 Would you rather eat snails or scorpions? 너 달팽이 먹을래? 아니면 scorpion, 전갈 먹을래? 오, 이거야말로 진짜 밸런스 게임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상대방은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자, 나는 I would rather 둘 다 고르기 너무 싫지만 I would rather eat snails. 그래도 식용 달팽이가 낫지. I would rather eat snails. 아니면 그래도 scorpion 전갈 먹는 나라들도 있는데 scorpion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I would rather eat scorpions.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중에 알맞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골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우리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아까 밸런스 게임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잘 듣고 3초 안에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러면 Are you guys ready?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question is, would you rather live in a villa or live in an apartment? Would you rather live in a villa or an apartment? 고르셨나요? Did you answer? Okay, 그러면 our second question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rather live in an attached house or a detached house?
Would you rather live in an attached house or live in a detached house? Okay. How was it? 어때요? 오늘 배운 표현들 참 많았는데 우리 단어도 많이 배우고 또 집들, 이 housing, 주거 형태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국의 Konglish에는 어떻게 뭐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걔네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배워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게임과 오늘의 expression까지 수업이 즐거우셨다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다음에 다른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